여러분 안녕하세요. 쌍자본 오박사입니다. 자, 오늘 주제, 좋은 남자가 되려다가 인생을 망치는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착한 남자 진짜 많죠. 사회적으로 뭔가 남자들이 이래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착한 남자, 예의가 바르고 배려를 잘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이게 이런 거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이 착한 남자들 많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뭔가 잘 안 돼. 뭔가 착하면 사실은 일이 순차적으로 착착착착 해결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착한 남자들이 어떠한 이 구간에서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연애, 결혼, 회사 생활 크게 이렇게 봤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게 이 착한 남자들의 어떤 수순이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 왜 그럴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면 저도 착한 사람, 정확히 얘기하면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좀 스스로가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 그게 언제냐면 입사하고 나서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한 초중반 이때 제 생각이 있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이 모나지 않는 좋은 사람, 좋은 직원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생존에 걸린 문제도 있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과 어떤 이런 마찰 이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어느 순간 저를 돌아봤을 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직원, 좋은 어떤 팀원 이게 돼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초기에는 괜찮았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왜냐? 나와 맞지 않는 옷을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입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보면 가장 대표적 현상이 거절을 잘 못해요. 공감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거절을 잘 못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 팀장들이 이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돌아가면서 당직을 섰어요. 내 위에 있던 팀장이 나를 부르는 거야. 목요일쯤에 부르는 거야. 그래서 갔지.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겼대. 듣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토요일날 당직을 나와서 나보고 쓰라는 거야. 너 쓴 적이 없지. 근데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거절 안 했어. 그냥 가겠다. 나와서 전화 오면 받고 이렇게 해서. 알고 보니까 그때 그분 이제 골프 치러 갔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거절을 못 해. 자, 보세요. 그게 사실은 정말 나의 성향과 맞는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이 그게 누적이 됩니다. 거절을 못하는 거. 남들이 그 눈치 챈단 말이야. 얘는 부탁을 해도 결국에 다 들어주는구나. 밀게 돼요.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밀다 보면 나도 이게 차곡차곡 몇 개월, 6개월, 1년, 2년 그게 쌓이는 거예요. 쌓이다 보면 내 내적으로 이 불만감이 쌓이거든. 어느 순간 이 사람한테 내가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난 이 사람한테 더 많은 걸 어떻게 보면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롱런이 안 됩니다. 좋은 사람 본인 옷에 맞으면 진짜 상관이 없지만 제가 봤을 땐 대부분 안 맞거든요.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이래야 된다 이런 프레임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남자들이 사실은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 회사 생활이나 어떤 공동체 생활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닌 경우 뭐가 있을까요? 연애, 결혼 그리고 결혼 후에도 여기에 너무 난 착해야 돼. 난 이래야 돼. 그 제안을 거절하는 거. 나의 생각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 남자들이 어느 순간 이게 뭔가 두려움을 느껴요. 본능적으로 마찰을 좀 피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말싸움이 조금만 번지면 바로 폭력적인 상황으로 이어지던 게 수만 년 전이에요. 싸움을 본능적으로 좀 피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활용하면은 마찰 혹은 분쟁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피하려고 본인의 색깔을 계속 죽이고 가다 보면은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롱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 회사 다닐 때 저랑 성향이 좀 다른 동기 형이 있었어요. 이 동기 형은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저는 본사를 근무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분은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이 형은 대놓고 그냥 그때부터 색깔을 보여줬어요. 옆에 회사랑 막 싸우고 그때 우리 같은 이 회사 안에서도 이 친구는 본인 목소리를 2년차, 3년차 때부터 막 내는 거예요. 사원 때부터. 내서 저 친구 쉽지 않다. 그분 아직도 회사 잘 다닙니다.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맞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성향이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다. 왜냐? 뭔가 저는 그때 돌이켜보면 착한 직원,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피드백을 받냐면 아직도 기억나요. 오대리는 색깔이 없어. 이런 말이 들어요. 무색무취야 걔는. 아니 색깔을 보여주면은 쟤는 너무 튄다. 쟤는 좀 특이하다. 이런 피드백을 하고 반대로 좀 죽이면 쟤는 색깔이 없다. 무색무취다. 이렇게 해서 또 결론적으로 뭔지 아세요? 어차피 까이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을 택해야 돼. 뭐냐? 얘 색깔이 있어. 얘는 쉽지 않아. 차라리 그런 인상을 주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야. 회사 공동체 생활이나 혹은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관계에서도 차라리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장기적으로 나아요. 그래서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저의 최근 생각을 공유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결론, 착한 남자, 좋은 남자, 이 말에 너무 함몰되지 말자. 함몰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돼야 된다. 본인의 내면의 목소리를 낼 줄도 알고 그렇게 해야지 결국에는 롱런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색깔을 내는 게 오히려 인정을 더 빨리 받는 길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쌍자분!